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늘 눈으로만 사연을 읽다가 오늘은 용기를 내서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남편과 결혼 준비할 때 상견례도 하기 전에 남편이 먼저 결혼 비용을 5대5로 하고 싶다면서 생활비도 각자 월급에서 착출하고 나머지는 알아서 관리하자 그러더라고요. 순간 뭐지 싶어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 자기네 회사 기혼자들은 다 그렇게 지낸다고 하면서 한 달에 정해진 용돈 얼마 받으면서 자기가 번 돈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쪼들리며 살기는 싫다고 그러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왠지 너무 섭섭하고 빈정상하기도 했지만 알겠다고 했어요. 거기다 자기는 부모님 돈 포함해서 2억 가지고 올 수 있다고 하면서 제게도 동일한 금액을 해오기를 바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같은 금액인 2억 해가기로 했어요. 이건 기분 안 상했습니다. 저 역시도 결혼 비용은 동등하게 시작하는 게 뒷말 없고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생활비는 각 200만 원씩 각각 내기로 했고요. 다행히 아파트를 대출 없이 구매해서 대출금이나 이자는 없어요. 경조사비나 각자 집안 행사 등 매달 필요한 비용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나중에 아기 태어났을 때 대비해서 저금해 놓고 나중에 실제로 아기가 태어나면 더 각출하기로 하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열변을 토하며 설명하는 남편한테 대기업은 성과금이며 상여금이 몇백씩 나온다던데 그건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니 그건 엄연히 자기 돈이니 자기가 알아서 관리하겠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건 저한테도 좋은 거랍니다. 저더러 너도 네 돈 알아서 관리하면서 쓰고 싶은데 맘껏 쓰고 남으면 저금하라고 했어요. 사실 저 때는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도 컸고 계산적인 모습은 얄미웠지만 그래도 내가 손해지 내가 손해냐라는 마음으로 오케이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결혼한 지 3년 차네요. 결혼 후 제일 처음 느낀 건 남편네 집은 우리 집을 은근히 무시하는구나 였어요. 사실 상견례 때부터 느꼈던 건데 시부모님은 두 분 다 전직 은행원으로 일하시다 지금은 정년 퇴임하신 상태예요. 그리고 남편은 앞에서 썼듯이 대기업 다니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우리 집은 대기업이나 학벌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편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네일아트 가게 운영하고 있으며 친정부모님은 식당을 운영하시거든요. 그런데 남편이나 시가 쪽에서는 잊을만 하면 묘하게 무시하더라고요. 뭐랄까, 자기네는 많이 배운 지성인 가족인데 비해 우리 쪽은 정말 열심히 사는 건 맞지만 딱히 배운 거 별로 없는 자영업자들이라는 뭐 이런 느낌이랄까요? 하도 티나게 유세 부리길래 도대체 얼마나 잘났는지 궁금하기까지 하더라고요. 결혼 후 남편이 회식하고 술 취해서 나불거리며 내뱉는 월급 실수령액과 상여금이나 성과금 액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솔직히 전 속으로 에게? 생각보다 별로 못 버네? 그런데 뭘 저렇게 자꾸 나대지? 이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거기다 남편은 결혼 후에도 자기 몸에 장착하는 물품은 무조건 비싼 걸로 맘껏 사는 것도 모자라 노는데도 돈을 거침없이 쓰는 사람입니다. 거기다 무슨 모임이라는 모임은 전부 다 다니더라고요. 그렇다고 한 가지를 꾸준하게 하는 편도 아닙니다. 한 번은 자전거 동호회 한다고 자전거를 산 적이 있거든요. 400만 원짜리 자전거에 물병에 보조 장비까지 한 50만 원 추가로 썼다더군요. 하지만 그마저도 2달 정도 하더니 지금은 관둬서 자전거는 아예 타지도 않습니다. 또 한 번은 실내 골프를 다닌다며 골프채를 산다고 호들갑을 떨길래 보다 못한 제가 그랬죠. 처음엔 저렴한 걸로 사서 연습해보고 오래 할 것 같다 싶으면 그때 제대로 된 거 사라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발끈하며 그러는 겁니다. 결혼 전에 이미 약속하지 않았냐고 서로 돈 쓰는 거에 대해서는 참견하지 않기로 했으니 신경 끄라고 싸가지 없게 말을 하길래 그날 대판 싸웠네요. 물론 저도 제 번 거 알아서 씁니다. 결혼 전 남편이 요구했던 대로 매달 200만 원씩 생활비도 매달 불만 없이 내고 있는데 전혀 부담 안 됩니다. 남편은 은근히 제 직업을 무시하는 것 같은데 전 생각보다 많이 벌어요. 아무래도 네일아트라는 게 유행에 따라 민감한 업종이긴 하잖아요. 하지만 솔직히 비수기 때도 남편보다 훨씬 많이 벌어요. 거기다 제 가게는 주로 예약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단골 손님만 예약만 받고 그 외의 일반 손님들은 직원분들이 관리해줘서 편하게 일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건 남편은 전혀 모르는 사실인데 전 결혼 후에도 부모님께 용돈을 받고 있습니다. 매달 100만 원씩 현금으로 주시죠. 저도 벌이가 괜찮으니 필요 없다고 주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부모님이 하나밖에 없는 딸내미 용돈 주는 것까지 말리지 말라고 하도 강하게 고집을 부리시는 바람에 그냥 받고는 있는 형편입니다. 만약 결혼 전에 신랑이 먼저 선 긋지 않았으면 그 돈까지 오픈해서 남편이랑 같이 썼을 거예요. 하지만 남편이 네 돈 내 돈 선 긋는데 제가 호구처럼 그 돈을 공유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서 비밀로 한 거죠. 아무튼 남편은 장화신고 고무장갑 끼고 일하는 우리 부모님을 은근히 무시하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저희 부모님 식당은 지역에서 상당히 인지도가 높아요. 게다가 인터넷 판매도 시작한 지 5년이 넘었는데 온라인 판매 역시 인기가 아주 많고요. 배달 어플에서 그 음식 메뉴 검색하면 늘 첫 번째 페이지에 나타날 정도로 인터넷 판매도 활발하게 되고 있어요. 배달 어플이 처음 나왔을 때 그때 제가 나서서 인터넷 판매를 연결해 드렸거든요. 그래서 똑똑한 딸내미 때문에 수입이 많이 늘었다고 고맙다면서 용돈을 챙겨주시는 것도 있죠. 그러다 몇 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모은 돈과 부모님께 지원받은 현금까지 합치니 돈이 제법 모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대출 도움 하나도 없이 두 번째 가게 오픈하기로 했는데 남편이 깔보는 목소리로 그러는 겁니다. 시국이 시국인데 괜찮겠어? 그냥 욕심 부리지 말고 하던 거나 잘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라고요. 그래서 저는 빚지고 확장하는 것도 아닌데 안 괜찮을 게 뭐가 있어. 한번 해보는 거지. 라고 대답을 했죠. 그러자 빚안진다는 제 말에 남편 눈빛이 바뀌며 어떻게 대출 없이 가게를 낼 수 있는 거냐며 처가에서 보태주셨냐고 꼬치꼬치 캐묻길래 전 코방귀를 끼며 서로 돈 쓰는 건 터치 안 하기로 한 거 아니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자 자기도 뻘쭘했는지 그냥 궁금해서 그러는 거라며 얼버무리길래 아주 간략하게만 상황 설명을 해줬죠. 대충 제 가게의 월 수익 정도만 알려줬거든요. 물론 친정에서 매달 1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건 빼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열을 내면서 그동안 자기한테 왜 말 안 했냐고 정색하는 얼굴로 화를 내는 겁니다. 정말 얼척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너가 먼저 서로 돈 버는 거나 쓰는 거 알아서 하자 하지 않았냐. 애초에 난 비밀로 할 생각이 아예 없었는데 너가 비밀로 하니까 나도 그랬다. 내가 먼저 오픈하기 싫다 하지 않았냐 하고 말을 했더니 그제야 할 말이 없었는지 계속 끙끙거리는 소리만 내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 짜증내면서 화를 내는 남편을 보고 있자니 저 역시도 열이 받더군요. 그래서 같이 화를 냈습니다. 당연히 그날 크게 싸웠고 며칠 동안 냉전이었는데 저번 주말 저한테 오더니 그러는 겁니다. 이제 돈 관리를 같이 하는 게 어떻냐고요. 누가 봐도 너무 속보이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왜 그래야 하냐니까 제가 자기보다 잘 버는데 생활비를 똑같이 내는 게 불공평하답니다. 아니, 아무리 염치가 없어도 이건 아니잖아요. 처음엔 자기가 더 잘 버는 줄 알고 따로 관리하자 했던 놈이 이제 와서 저렇게 없어 보이는 소리를 합니다. 거기다 자기가 생각보다 돈 관리를 못하는 것 같다고 자기가 잘못 생각했던 것 같답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라도 공유하면서 살자고 하네요. 자기 월급도 저보고 다 관리하래요. 너무 속보이긴 했지만 그래도 한편으로는 이제 이 사람이 드디어 철이 드는 건가? 그래 부부가 서로 같이 부대끼며 사는 게 오히려 맞는 거지. 넘치든 부족하든 같이 이겨나가는 게 맞겠다. 라는 생각도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자산 상황이 어떻게 되냐고 물어봤습니다. 정확한 자산 정보를 알아야 제가 관리를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쭈뼛북뼛 눈치 보면서 한다는 말이 현재 코인으로 마이너스 5천만 원, 또 주식으로는 마이너스 7천만 원이라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것도 코인이나 주식도 알만한 곳에 투자한 것도 아니고 무슨 듣도 보도 못한 데다 투자해서 전환리가 난 거더군요. 전혀 예상하지도 못한 답변에 화가 난 제가 돈이 어딨어서 저렇게나 투자를 했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라는 인간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저랑 결혼할 때 3천만 원 비상금으로 몰래 꼽을 쳐둔 거랑 나머지는 마이너스 통장이랍니다. 그리고 자기 쓸 거 다 쓰고 그나마 남은 돈은 저금이고 뭐고 없이 다 코인이랑 주식에 투자해서 날린 거더라고요. 원래 제 성격 자체가 뭐든 그러려니 하며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려는 성격인데 남편의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그대로 식어버리는 게 느껴지더군요. 물론 살다 보면 투자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투자 자체가 나쁜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투자를 하려면 이제까지 남편이 보여준 소비 패턴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쓰고 싶은 거 참고 아껴서 모은 돈으로 투자를 하는 거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거기다 빚까지 내서 하는 건 도박 아닌가요?
여기서 딱 느낌이 오더라고요. 이건 아니다라고요. 이 사람은 월 300을 벌던 3천을 벌던 빚만 지고 살 타입이구나. 라는 확신이 들었던 거죠. 남편에게 이건 투자가 아니라 도박한 거 아니냐고. 만약에 당신이 손해를 안 보고 반대로 돈을 벌었다면 지금처럼 나한테 현재 상황 오픈했겠냐 했습니다. 그나마 돈도 모조리 잃은 데다가 내가 돈 많은 거 알게 되니 아쉬운 김에 나한테 이러는 거 아니냐고 화냈습니다. 그리고 너가 처음에 이기적으로 나한테 말했던 것처럼 그냥 알아서 각자 도생하자고 단호하게 말해버렸네요. 막말로 우리가 결혼하고 경제적으로는 남처럼 지내온 건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정 그렇게 돈이 필요하면 이혼하고 따로 애기한테 쓰려고 저금했던 거 그거나 깨서 반 가져가라 말하고 방문 잠그고 얼굴도 안 쳐다봤어요. 월요일이니 남편은 출근했고 전 오전 예약받고 집에서 여기에 사연을 올리고 있네요. 남편에 대한 사랑이라는 감정? 사실 없어진 지 오래입니다. 연애와 결혼은 아주 많이 다르더라고요. 시가 쪽도 정말 안 맞아서 잘 가지도 않았어요. 가장 결정적인 계기는 결혼 초에 시어머니가 제게 그러더군요. 너는 네일아트나 하는 애가 대기업 다니는 우리 아들이랑 결혼했으니 시집 진짜 잘 간 거야 알겠니? 명심해라. 뭐 이렇게요. 그 이야기를 들은 이후로는 생신이랑 명절 빼고는 안 갑니다. 제가 뭐가 모자라서 저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듣고도 좋다고 시가에 또 가야 하나요? 그래봐야 자기 며느리 존중할 줄도 모르는 분들인데 말이에요. 하지만 그 정도로 이혼을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결혼한 부부가 다 이렇게 사는 거 아닐까? 사랑이 아니라 그냥 정으로 사는 거지. 뭐 이런 마음으로 그냥 이래저래 살았는데 지금은 이혼하고 싶다는 생각만 듭니다. 계산적이고 속물 같아 보이는 그 사람의 모습이 참 더럽네요. 애 없으니 이혼해야겠죠? 후기 글입니다. 진짜 인간이 돈 앞에서 얼마나 찌질해질 수 있는지 절실하게 확인하는 요즘이네요. 남편에게 더 이상 같이 못 살겠다며 이혼하자고 했더니 그때부터 사람이 180도 변해서 퇴근하고 칼같이 집으로 바로 오는 건 물론이고 온갖 집안일을 도맡아 척척하네요. 거기다가 생전 안 하던 애교도 부리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껏 잘못한 거 다 인정하고 지금부터라도 확실하게 변하겠다는 약속을 하는데 솔직히 제 마음은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네요. 안타깝게도요. 어차피 남편이 저러는 게 오직 돈 때문이거 뻔히 보이거든요. 그런데 멍청하게 속아줄 어리석은 여자가 어디 있을까요? 그렇게 남편의 연기가 시작된 지 일주일 정도 되었나 남편 모르게 저는 틈틈이 이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마침 시아버지 생신이 돌아온 거예요. 원래는 평일이었는데 어차피 요즘 시국이 시국인지라 그냥 집에서 밥이나 한 끼 하자고 하셔서 저번 주 일요일에 찾아갔죠. 정말 가기 싫었는데 남편과 이혼 준비를 아직은 들키고 싶지 않아서 참석을 했습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요리를 정말 못하세요. 물론 저 역시도 바쁘다는 핑계로 음식 준비는 힘들다고 판단하신 시부모님은 배달 음식을 시키셨고 저는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 하니 생일 케이크랑 20만 원짜리 상품권 하나 준비해서 갔죠. 식사를 다 마칠 때까지는 아무 일도 없었는데 차를 마시면서 또 시어머니가 제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네일아트인가 뭔가 하는 가게는 잘 되냐고 말이에요. 남편이 뭐라고 대답하려고 하길래 제가 먼저 대답해버렸어요. 그냥 그래요라고요. 딱히 자잘자잘하게 설명하고 싶지도 않았고 대화를 이어나가고 싶은 마음도 없어서 단답형으로 대답을 한 건데 뜬금없이 어머님이 저보고 가게 그만두고 집에서 내조나 하는 게 어떠냐고 하는 거예요. 아마도 제가 한 달에 얼마나 버는지 아시면 오히려 자기 아들한테 일 그만두고 외조하라고 하셨을 텐데 말이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대기업 아무나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요즘 왜 이리 네 남편 얼굴이 말랐냐며 저를 타박하기 시작하는 게 아니겠어요? 이게 전부 다 가게 합리하고 여자가 밖으로 나도니까 제대로 챙겨 먹지도 못해서 그런 거 아니냐면서 저를 탓하시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이번에 가게 2호점 오픈할 예정이라고요. 그랬더니 아무 말 없이 듣고만 있던 시아버지까지 합세하시더군요. 그거에서 얼마나 번다고 하나를 더 하려고 하냐면서 길길이 날뛰시는데 옆에 있는 남편은 얼굴이 벌개져서 자기 부모님을 막 말리더라고요. 이에 어머님이 남편을 쳐다보며 그러는 겁니다. 왜 말리는 거야? 네가 그랬잖니. 그깟 돈 몇 푼 번다고 집안일 다 내팽개친다고 말이야. 그리고 밥도 제대로 안 해준다고 그랬어 안 그랬어? 라고요. 그때 남편 표정이 가관이었네요. 저요.
집안일 똑부러지게 해왔다고는 말 못합니다. 하지만 저 스스로가 더럽고 지저분한 건 못 참는 성격이라 30분 못 자더라도 출근 전에 대충이라도 정리 다 하며 살았고요. 가게 하면서 밖에서 먹는 일이 많아서 웬만하면 저녁은 집에서 먹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국이며 찌개나 밑반찬은 항상 준비해 놓고 밥도 하루 지나면 다 버리고 다시 해 놓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지네 부모한테 저를 앵간히도 씹었더라고요. 마치 푼돈 버느라 아무것도 안 하고 쓸데없이 돌아다니는 며느리로 말이에요. 가만히 듣고 있자니 허파가 뒤집어지는 느낌이 들어 시부모님께 안 그래도 이혼 준비 중이라고 말씀드렸네요. 생뚱맞게 이혼이라는 단어를 들으신 두 분은 이유나 사정은 물어보시지도 않으시고 또 제 탓부터 하시길래 다 말씀드렸어요. 남편이 코인과 주식으로 얼마나 많은 빚을 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동안 번 돈을 어떻게 낭비했고 남편으로서 한 역할이 얼마나 작았는지를요. 이 모든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야 그제야 시부모님의 입은 닫히더라고요. 곧바로 저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버님 생신날 이런 소식을 전하게 돼서 죄송하긴 한데 언제까지 숨길 수는 없으니 이왕 말 나온 김에 다 말씀드리는 거라고 하고 마지막 인사드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한 30분 후 돌아온 남편은 얼굴이 시뻘개져서는 제게 불같이 화를 내더라고요. 꼭 그렇게 다 폭로했어야 했냐고 하면서 말이죠. 그럼 말도 안 되는 누명을 씌우는데 가만히 있을까? 내가 그래야 할 이유 하나만이라도 대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지금 얼마나 변하려고 노력하는지 모르냐고, 왜 자기를 안 믿어주냐고,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나오는 남편에게 제가 따끔하게 말했습니다. 네가 변하려고 노력한 지 이제 일주일 지났다. 그리고 정말로 변하려고 노력하는 거면 지금 상황에 나한테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듣게 해서 미안하다고 사과부터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오늘 일만 봐도 너는 나와 잘해보고 싶은 이유가 딱 하나라는 게 밝혀진 거다. 그건 바로 돈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 같은 거랑 하루라도 같이 못 살겠다는 거야 라고 했더니 남편은 아무 말도 없이 땅만 쳐다보더군요. 그나마 양심은 있었는지 그 후로 시부모님한테는 아무 연락 없고요. 남편 역시 시댁에서 출퇴근하는 모양인데 뭐 아무 관심 없네요. 곧 이혼 서류 준비해서 넘겨주고 빨리 마무리를 지을 예정이에요. 지 유리한 위치만 잡으려다가 망한 거죠. 어차피 이혼해봐야 전 손해볼 거 하나도 없으니 아쉬울 건 없습니다. 이참에 일에만 몰두해서 돈이나 왕창 벌려고요. 제 글에 답해주시고 관심 가져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인사를 남기고 싶네요. 응원해주셔서 감사해요.